촬영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모터잡입니다. 오늘 또 역시나 인천 바이크룩 샵에 나와 있습니다. 시즌 1을 맞이해서 중고 매물 어떻게 구입하는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요거 하나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고를 거래할 일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뭐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구매할 일이 생기는데 좀 같이 가줘, 너 바이크 타잖아,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한 번 이상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는 해프닝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설명 캡처해 놓겠습니다.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 바이크도 운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면은 엔진까지 다 까서 본 거 다 가져왔다. 그래도 이게 중고는 중고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파츠 2,000개가 넘을 거예요. 수많은 변수를 저희가 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절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센터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차를 사도 AS 기간 내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지질이 복도 없어요. 신차를 뽑아도 고장날 사람은 나는 거야. 실전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판매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가요. 몇 모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돼요. 조금 아시는 분이면 좋고 많이 하시면 더 좋죠. 그런 친구분, 지인분 한 분이랑 꼭꼭 동행하십시오. 딜이에요, 딜. 딜에는 또 쪽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2명 가서 뭐 이렇게 윽박 지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2명이 가서 한 사람이 판매자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남은 한 사람이 바이크를 찬찬히 보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으시겠어요? 유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거기서 녹음기를 켜십시오. 요즘 폰이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놔도 이렇게 마이크 위로 한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놔도 다 들어옵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녹음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팁입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밝은 곳에서 해 떠 있는 시간에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엔진 밑에 부분까지도 그 반사광 때문에 다 보인다니까요. 해가 떨어진다거나 지하주차장 가면 일단 안 보입니다.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 사용 폐지 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시간이 괜찮아, 번호판도 마음에 들어, 같은 지역이야,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호판을 다시 사서 15,000원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이 그 등록하는 시간은 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차대 번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매뉴얼이잖아요. 스쿠터는 시트를 열어보면은 그쪽 어딘가에 있어요. 핸들을 양쪽으로 꺾으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차대 번호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제 경험상에 각인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뭔가 지운 티가 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딱딱딱딱 박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잘 보셔야 됩니다. 등록까지 일사천리예요. 이건 안 봐요. 근데 구조 변경이나 환경 검사할 때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숫자 하나가 이 각인이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올게요 하면서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와 진짜 뻥져가지고 500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 날리는 거야? 거기서 한번 낙인 찍히면 끝이에요. 근데 다행히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자,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렇게 쭈그려서 한 5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차대와 뒷바퀴의 정렬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제 차도 그런데 꼬리 휀다가 살짝 옆으로 어긋나 있는데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예입니다. 근데 얘는 휀다잖아. 차대는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휀다가 휘어져 있는 거는 괜찮아. 그건 뭐 갈 수도 있고 당겨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대는 뒤에서 보면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 선 두 개가 보여요. 삐뚤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휘어졌네 하면은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정렬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직각으로 맞춘 다음에 5m 떨어져서 한번 봐주시고 시트를 열게 되면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차대가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금이 있는지 없는지, 깨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용접이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다, 뭐 그런 것도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금이 보인다, 뭐 그러면은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 다들 있어요. 홈에 잘 가다가 뭔가 폭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안쪽으로. 여기가 마모 한계선이에요. 타이어가 많이 닳아있다.
요거 깎아주세요.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는 디스크가 뭐 심각하게 휘어 있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쓱쓱쓱쓱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던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울컥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안상으로는 서 있을 때는 그게 힘들죠. 나중에 주행편에서 더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디스크판이 일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부분, 요게 파였다는 거예요. 패드에.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한 1mm 안 파인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계단식으로 확연하게 보이면 좀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전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 카울이 많은 녀석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두께가 보입니다. 양쪽에서 밀어주는 복동식인데도 불구하고 패드의 굵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쪽에 밀어주는 힘이 좀 적고 한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정상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캘리퍼 오버홀 할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즉슨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이상 부릅니다. 30만 원 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달라. 좀 딜을 해서 뭐 반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뒷바퀴에 가서 휠 상태, 이런 림 끝단 부분에서 힘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막 둔턱에 튕겨져 나갔을 때 고무가 쑥 들어가서 얘를 칩니다. 그래서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육안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대기어의 톱니 상태, 이것도 많이 보신 분들이 알 수 있는데 정말 칼같이 생겼으면 그건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톱니가 기계가 깎아놓은 듯한 각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는 거. 그리고 체인의 길이 얼마나 당겼나. 체인을 간다고 해도 눈금 한 두세 개 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체인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체인 한 개 지점까지, 그 빨간 지점까지 왔을 때는 갈아줄 때가 됐다. 근데 체인이 얼마다? 보통 쓸만한 녀석들은 3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사면은 금방 갈 때가 또 옵니다. 대기어, 소기어 같이 갈아주세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말하면서 좀 죄송스러워지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카울 상태,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약간 의심되면은 좀 쳐보고 물어보세요. 이거 금 같은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제발 저려서 다 얘기해요, 보통은. 근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어느 정도 거 돼야지 이거 깎아달라 저거 깎아달라, 아니 신차 사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집에 가셔야 돼, 둘 다.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밑에,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엎드려서 이렇게 보세요.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고, 코너링 돌다가 긁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클러치가 휘어진다거나 오른쪽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휘어졌는데 다시 폈다라는 곡선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포크 끝부분 갈려 나갔을 수가 있어요. 얘가 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대차게 넘어졌다 그러면 그 윗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쪽 선에서. 그럼 여기가 갈릴 수도 있고 여기가 갈려 나갈 수도 있고, 예, 머플러 뒷부분이 갈려 나갈 수도 있고, 핸들 부분이 이렇게 확 갈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공을 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 정도는 뭐 다들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공했다고 해서 많이 깎아달라고 하기 없기. 엔진은 시동을 걸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얘는 좀 걸걸거리는 스타일이다, 잡음이 들리면은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날려요. 그냥 사각. 대표적인 예로 혼다 애들이 그렇습니다. 사과 깎는 소리 납니다. 삭삭삭삭삭, 두구두구두구두구 삭삭삭삭, 두구두구두구두구 삭삭삭삭. 피스톤 헤드에 있는 링이 그 벽을 긁으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통통통통통 튀는 소리도 있고, 그건 되게 기분 좋은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소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1000R 아니면은 다 부드럽습니다. S1000R은 자갈 굴리는 소리가 나요. 딱 정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센터에 가서 그거는 한번 보여줘야 돼요.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켤게요. 선생님, 소리가 좀 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쇠과 쇠끼리 그 가운데에 오일이 묻어서 잘 돌아가고 있거나, 타가타가타가 소리 아닙니다.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음으로 얘기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 만 소리 나지, 티귿으로 들어가진 않아. 타가타가타가타가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는 괜찮아요. 저도 이것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한번 교육비를 많이 내봐야, 소위 뒤통수를 한번 시계 탁 맞아봐야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레벨이 높아지지만, 레벨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비는 점점 더 줄어들 뿐 교육비는 계속 나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죽을 때까지 교육비 운수가 여기까지구나. 예,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클러치 붙였다 놨다 붙였다 놨다 해봤잖아요. 클러치도 크라운 이 어셈블리가 요 막대 사탕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동축에. 그래서 얘가 유격이 어느 정도 있어요. 덜컥. 이게 냉간시에는 소리가 또 심해지는 차들이 있어요. 열간시까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면 그건 정상이고, 심해지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앉았을 때 클러치를 잡아봤을 때 가장 잘 들리고요. 요것도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제발 저려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엎드려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노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에요.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가스켓이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겪으면서 노화가 됩니다. 안심한 경우 오일 비침, 기름이 슥 스며서 거기에 먼지가 살짝 앉는 정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이제 시작 단계야. 그리고 맺힘이 있습니다. 딱 세워놨는데 한 20분 만에 한 방울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일 맺힘으로 보시면 되고, 한 10분 안짝 간격으로 2방울, 3방울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찝찝하다, 저라면은 가서 그냥 클러치 방 이쪽에 뭐 샌다면은 가스켓 한번 갈아주고 끝낼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보고 사지 말라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매물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샀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공인비 한 5만원, 7만원 할라나? 자,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겨울철에는 특히나 연기가 나겠죠. 갑자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으니까 연기가 푹푹 납니다. 그게 5분에서 10분 정도? 뭐 빠르면은 5분 안짝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수증기 연기라는 건 알 수 있어. 흰 연기 퐁퐁퐁퐁퐁퐁 예쁩니다. 그냥 몽실몽실해요. 퐁퐁퐁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름에도 마찬가지 5분 10분 기다렸는데 뭔가 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어두운 매캐한 연기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오일이 타고 있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갑은 왜 끼시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들판 뭐야? 자, 갈게요. 아니요 사장님, 바지만 주면 된다고. 저희가 사장. 뭐 이 정도랄까? 15만 원 주고 이렇게 안 찢어지는 거 나와보라 그래. 없어. 유로 안전기준 캡 사보라고 입어봐. 없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천천히. 당길 때도 마찬가지 천천히, 떨어뜨릴 때도 천천히.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이 감이 안 잡혀서 무앙 해버리면은 판매자분이 안색이 변하십니다. 어느 정도껏 거기서 이제 찐바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타봐야 돼요. 타서 부하가 걸리면서 스로틀링 하는 거랑 제자리에서 스로틀링 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자, 앉았을 때 핸들 정렬 상태, 여기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거래를 하려다가 포기하는 순간이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 베어링, 돌아가는 이 베어링 있죠? 요게 센터 스탠드 올리고 나서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줘서 엉덩이 뒤로 이제 무게를 줘서 앞을 드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한번 까딱까딱 해봅니다. 돌아가다가 갑자기 후 혹은 이렇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살짝 있다가 되게 미세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얘기를 한 겁니다. 목 베어링에 수명이 다 됐다. 구슬 중에 하나가 이제 하자가 있을 때 생기는 느낌인데, 이거는 무조건 깎으셔야 돼요. 공사가 조금 큽니다. 포크의 이너 튜브의 뭉치와 요 끝에 맨 머리 부분과 시선을 일직선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쪽 눈 감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정렬이 요 힘이 없는지 되게 직관적이에요. 딱 서 있으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두 눈 뜨고,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가관이에요.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꽉 잡고 있으면은 친구가 차는 순간에 이렇게 확 돌립니다. 그러면은 친구는 이쪽으로 차고 나는 이쪽으로 돌리잖아. 그러면서 팡팡팡 몇 번 해줘. 그러면은 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렬이 돼요. 보통 이렇게 고쳐요. 틀린 것 때문에 이거 포크 다 바꾸고 산발이 다 바꿀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잘 틀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정돈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스트럿바 하나를 채주는 겁니다. 멀티는 특히나 이게 뒤틀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스트럿바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뒤틀림이 좀 적어지죠. 확실히 타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가고 있는데 돈턱을 넘었어요. 그런데 돈턱을 넘고 축축축축 이렇게 잡아줘. 그런데 오일이 다 됐다 그러면 디용 요런 느낌 납니다. 디용 예,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버를 하는데 뒤쪽은 한 30만 원부터 시작하고 앞쪽은 거기도 한 3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쓱 달려봅니다. 1단에서 6단까지 있다, 1단에서 5단까지 있다, 5단까지 다 넣어보시고 6단까지 다 넣어보세요. 속력을 그만큼 낼 필요는 없지만 그 구동계 엔진 힘을 충분히 줘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얘가 톱니 빠짐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 있을 때는 정립인 줄 알았는데 핸들이 달릴 때는 살짝 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어. 예,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다 타보면 바로 대번 납니다. 찝찝하잖아. 이렇게 다니고 있어. 단수가 3단에서 50km 뭐 이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천천히 속력을 높여봐요. 그러면은 체인에서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우우우우우. 이거는 분명히 스로틀링에서 울렁울렁거리는 건 아닌데 차체가 울렁울렁울렁울렁 합니다. 그게 이제 체인, 그러니까 한쪽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쪽 한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제 CB VTEC2가. 그거를 고치려고 막 대기어, 소기어, 뭐 체인까지 다 바꿔봐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맹신하고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델들 고유의 고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중대 결함이 있다 하는 모델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결함이 해결책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감수하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은 거죠. 중고든 신차든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얘를 봤을 때 그 첫 만남에서 시동 켰을 때 그 기분,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안고 요 녀석을 데리고 와서 고생도 좀 하고 제품도 해보고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천 연수구 바이크루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라이딩 용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주셔가지고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